창조의 원리 강신장. 자, 우리가 창조 이제 말이 많은데요. 과연 창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나는 항상 5만 가지 상상을 한다.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개인이든 회사든 먹고 살려면 앞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얻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기업들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 오랜 생각의 정점에서 찾아낸 답이 바로 오리진이 되자 라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오리진과 그 나머지 사람. 스스로 처음인 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자, 새 판을 짜는 자, 원조가 되는 자, 그리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 그가 바로 오리진이다. 나머지는 오리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몰입해야 한다. 몰입을 통해 주변을 모두 잊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기원, 즉 오리진과 만나게 된다. 기원은 한마디로 나다움의 세상이다. 그리고 나다움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독창적인 것, 오리지널의 세상이다. 그래서 창조는 크리에이티브라기보다는 오리지널에 가깝다. 창조는 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어쩌면 다른 무엇과의 융합의 결과물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융합은 그 자체가 창조다. 새로운 오리진을 만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놀아보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새로운 생각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창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또 행복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의력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갇혀있고 숨겨져 있는 능력을 꺼내 쓰려면 열쇠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열쇠는 재미있고 놀라운 것을 보았을 때, 즉 필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감성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 받은 사례들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필 받은 사례들을 놓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숨겨진 창조력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사랑해보고, 많이 아파해보고, 많이 놀아본 사람이 훨씬 많은
창조거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일부러라도 많이 만들어서 연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영감의 열쇠들은 그렇게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오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면 우리 모두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세상에 선사하고 싶은 선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탈리아 말로 돌체 스틸 로보, 영어로 하면 스윗 뉴 스타일. 신곡을 쓴 단테는 750년 전에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다면 그 첫 번째 열쇠는 돌체 스틸로보, 즉 달콤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달콤하게입니다. 스윗, 달콤하게. 그럼 달콤하게는 어떤 뜻일까요? 내가 찾아낸 달콤하게, 돌체입니다. 돌체, 이태리 말로 돌체. 이의 진정한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나팔수의 그 터질 것 같은 볼, 빠져나올 것 같은 누나를 볼 수 없고, 세례라는 엄청 엄숙한 순간에도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으로 보아야 비로소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외로움, 그리움, 슬픔,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외로움, 괴로움, 불편함, 번거로움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첫 번째 법칙은, 즉 새로운 영감을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원천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인본주의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의 눈으로만 봤는데 그것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보니 외로움, 그리움, 슬픔, 아픔 같은 나약하고 인간적인 면면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내면을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 나만의 르네상스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목숨 걸고 사랑을 하듯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고객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 없었던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생깁니다. 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때 나는 시인들의 상상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상력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찾아낸 답은 의인화입니다. 시인들은 꽃도 사람이라 생각하고, 흐르는 강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대상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의인화를 해보면 꽃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리움이 무엇인지, 강물이 내게 보내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름이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인들의 그 마음을 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제품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도 그냥 사랑 말고 진심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이 러브를, 결국 러브와 하이 러브의 차이는 애절함의 차이입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대상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야 보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또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열망했던 나만의 오리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기본이자 준비 단계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내가 터득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가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 다른 하나는 기쁨을 보태는 힘입니다.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이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쁨을 보태는 힘이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픔이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아픔의 종류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외로움, 그리움, 슬픔, 불편함, 번거로움, 그리고 진짜 아픈 것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아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말 그대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잊으려 급급하고 감추려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며 삽니다. 또 상대의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삽니다. 아픔은 섬세한 사람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픔을 피하기 위해 급급하지만 선수들은 아픔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아픔을 찾아내면 신받다를 외칩니다. 아픔이 바로 창조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창조의 단초는 놀랍게도 아픔에 있습니다. 한경의 스팀 청소기는 물걸레질을 해야만 하는 주부들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고, LG의 메가폰은 하루 5번씩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들의 고민, 메카가 어느 쪽이냐라는 고민을 보았기에 창조되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키워드는 기쁨을 보태는 힘입니다.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즐겁고 재미있고 편리하고 아름답고 웃기고 이런 것들이 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세계에 다른 세계를 가져다 뒤섞어야 합니다. 여기서 융합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놀아본 놈이 놀 줄 안다고 다양한 재미와 기쁨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 기쁨의 재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들이 특별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치열하게 세상을 관찰해서 아픔을 들여다본 결과물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남편과 아내의 한숨을, 아이들의 불평을 찾아봐야 내가 파고들 창조의 씨앗이 발견됩니다. 기쁨을 더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것과 결합함으로써 이거 기발한데, 신선한데, 재밌는데, 이거 웃긴데 라고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예전처럼 선진 기업들을 따라야 할 아이템이 많을 때는 그것을 배워 활용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되어 업그레이드의 귀재이다 보니 모든 분야를 다 따라잡아 이제는 더 이상 따라할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베끼는 경영이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서 경영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오리진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모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창조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말하는 창조 경영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운명을 바꿀 기회는 너무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아픈 존재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내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 들여다보면,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오리진이 되는 영감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High pain and joy. High pain and joy.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겨우 50년 만에 완전 밑바닥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환골탈태한 세계사의 길이나 아닌가요? 만약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픔을 보는 섬세함을 높이고 기쁨을 창출하는 풍성한 재료를 충전한다면 그들 모두가 창조 전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강소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창조 강국이 될 것입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